갭 투자 사기, 갭 투자 뭐 전세 사기,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갭 투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. 이 갭 투자를 뭐 다 사기로 볼 것이냐, 이런 부분은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.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, 임대차 계약을 끼고 그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은 뭐 적은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몇 채씩 이렇게 그 투자 개념으로 사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이제 갭 투자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적은 돈을 들여서 일단 아파트를 샀다가 그 해당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 투자 수익이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그 벌어들이는 돈 이런 부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이제 투자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. 그런 이제 투자의 목적 중에서 투자자의 마음가짐이 정상적으로 이제 투자 차원에서 투자라는 측면에서 이걸 내가 사서 나중에 가격이 뭐 오를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세입자 보증금 이 부분은 내가 소유자로서 당연히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투자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. 그게 보통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죠.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격이 올라서 수익을 보면은 뭐 보증금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혹시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라고 하면은 그 보증금을 과연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? 소위 말하면 그게 이제 깡통 전세가 되는 거잖아요. 그 보증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이 시세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아파트를 처분해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처했을 때 그 보증금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책임 못 진다, 안 지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격이 내리더라도 그냥 내가 그 손 털고 말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세입자가 나중에 뭐 그 집을 뭐 경매로 넣든 아니면 그 집을 그 보증금으로 인수를 하든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갭 투자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갭 투자에 이용된 부동산이 보증금 반환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게 현실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걸 아예 그 갭 투자를 아예 사기 치겠다고 아예 돈을 안 돌려주겠다고 작정하고 이렇게 기업 형태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는데요. 지금 뭐 서울 강서구라든지 이런 빌라촌들이 많은 이런 그 곳이 주로 이런 갭 투자, 기업형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이런 그 갭 투자는 아예 그냥 그 빌라를 짓고 빌라를 이제 그 건축해서 짓고 그 빌라를 이제 소유하게 된 사람이 그걸 전세하는 사람을 이제 구한 다음에 그 분양을 하는 집을 지은 사람이 목표로 하는 금액이 예를 들면 한 채당 2억인데 그 2억만 받아내면 자기는 이제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집을 빌라당 한 채를 임대차를 2억 5천에 이렇게 내놓습니다. 그래서 그 2억 5천을 낼 수 있는 그 보증금 2억 5천이 사실 이제 집값보다 더 비싼 이런 보증금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 2억 5천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만약에 이제 구해오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소개한 중개업자들한테도 뭐 1,000만 원씩, 2,000만 원씩 이렇게 거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. 또
그 전세 2억 5천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 2억 5천을 돌려줄 재간, 그 집값이 사실은 한 2억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보증금 2억 5천을 돌려줄 재간이 사실 없거든요. 집값 자체가 보증금에 못 미치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 보증금 부담을 이제 떨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떨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한 사람, 소유자가 될 사람을 한 사람 모집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네가 소유 명의만 가지게 되면은 내가 500만 원을 주겠다 오히려. 뭐 보통 소유권 취득하려 그러면 돈을 내고 사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는 매수자가 돈을 받는 그런 형태로 꼬드겨 가지고 거기에 매수인으로 동원시키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그 전체적인 구조가 결국은 이게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매수인으로 동원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거의 재산이 없는 이렇게 신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동원됩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임대차 기간 도중에 소유권자가 된다면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집값이 획기적으로 많이 오른다라는 상황이 없다 그러면은 그 보증금 반환을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, 왜냐하면 재산이 없으니까요.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그 갭 투자 이제 유형들이 사기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. 이런 그 갭 투자 피해는 주로 이제 세입자가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? 세입자가 여기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든 그런 구조로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갭 투자 사기를 일단은 그 여기에 개입되는 순간 사실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발을 안 들여놓는 것이, 여기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사실 상책입니다. 그래서 이런 집에 결국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아까 갭 투자 유형 중에서 그런 바지 재산이 없는 소유자 이런 사람들로 바뀌는 이런 경우까지를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면 세입자는 집값을 조금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. 내가 보증금 2억 5천을 낼 만한 집 가치가 되느냐, 시세가 뒷받침이 되느냐,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 2억 5천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그러면 나중에 그 집이 경매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, 이런 부분을 따져본다 그러면 한 3억 정도는 시세가 돼줘야 그래도 조금 한 20% 정도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보증금을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미 그 임대차 계약할 당시부터 그 집 시세 자체가 그 2억 5천에도 못 미치는 간당간당한 그런 상태가 되는 집이라 그러면은 아예 그 집은 피하셔야 됩니다. 임대차 자체를. 그런데 뭐 자금력도 약하고 또 월세도 좀 아깝고 이런 마음에 그런 집을 구하는 경우에 구하게 되면서 그 이제 그런 갭투자 사기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. 게다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게 온전히 이제 또 그 2억 5천만 원을 그 내 돈으로 마련하게 되면은 훨씬 더 조금 신중해진다 그럴까요?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게 또 뭐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. 예를 들면 내 돈은 1억 원 정도고 1억 5천만 원 정도는 또 대출로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또 쉽게 당장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그 괜찮아 보이는 집, 이런 집들을 혹해서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그 대출이라고 해서 어차피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 대출이기 때문에 주의가
그 해이해진다든지 소홀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이런 경우는 있죠. 그 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기관에서 그 보증금에 따른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보증 반환을 해주는 그런 경우라 그러면 조금 다르겠죠. 보증료를 내고 보험료를 내고 그거를 보증금 반환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그 위험 부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증기관으로 보험회사로 이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보증금 반환이 안 되게 되면은 그 데미지가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그런 집을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집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때는 이제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더 생각할 게 더 많습니다. 이런 부분에 전형을 보게 되면 기존에 임대차 계약했던 임대인이 계약기간 도중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. 그래서 근데 소유자가 바뀐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보다도 재산이 없어서 훨씬 못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계약 기간 끝나서 만약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계약한 사람은 종전 소유자인데 재산이 많은 이 종전 소유자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아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그게 법리상으로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. 법리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택임대차보법상 대항력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, 세입자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간 이상은 그 대항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집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바뀐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,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되는 그런 논리가 바로 대항력이거든요. 그런데 그 소유자가 바뀌게 됨으로써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갭 투자를 이렇게 기획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항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노리는 거죠. 일단 소유권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기게 되면은 내 책임은 면제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갭 투자 사기에 갭 투자를 기획하게 되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. 자, 그렇다면 세입자로서는 그 빠져나올 방법이 아예 없느냐, 그런 계약을 한 순간 빠져나올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 예외가 있는데요. 대항력의 임대차 승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외가 있는데요. 지금 그 대법원 판례가 이런 임대차를 하고 나서 소유권이 변동될 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하게 되면, 다시 말하면 세입자가 이 집에 살고 있다가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그거 나는 이 바뀐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기가 싫다, 또 임대차 승계 이런 부분을 나는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의사를 그 종전 임대인, 그러니까 기존 소유자이죠. 그 기존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, 어필을 하게 되면은 그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예외를 법원이 인정을 하거든요. 그런데 그런 그 예외는 상당한 기간 이내, 멀지 않은 시간, 그러니까 소유권이 변동되고 그 시간이 멀지 않은 시간에만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런 대법원 판례를 이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, 세입자 입장에서는 살고 있는 도중에 살고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등기부등본을 좀 발급받아 보셔야 돼요.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을 통해서
소유자가 변동됐는지 안 됐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만약에 소유자가 변동이 됐다라고 이제 알게 되면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. 과연 이 임대차 계약 그 소유권의 승계, 임대차 승계 이런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주인한테 그 임대차 관계를 넘길 거냐, 승계시킬 거냐, 아니면 중도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기존 소유자에 대해서 그 돈을 돌려받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냥 이제 앞으로는 이 바뀐 소유자만 상대로 소송 반환받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등기부등본을 좀 발급하다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냉정하게 과연 어떤 사람이 자력이 있는 것인가, 과연 이게 혹시 갭투자 사기가 아닌가,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만약에 갭투자 사기에 조짐이 있다, 징조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소유자에 대해서 그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정리하자 그러면 이런 이제 갭투자 사기는 근본적으로 보증금 액수하고 시세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갭투자 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는 그 보증금에 육박하는 보증금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시세를 가진 그런 집에는 기본적으로는 들어가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, 피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.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 등기부등본을 좀 발급받아 보셔서 그 갭 투자에 징후가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기존 소유자한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달라라는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.